돌보는 사람 없이 장기간 방치된 빈집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볼 수 있는 빈집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골칫거리였던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락이 있네요, 여기. 네, 그래서 예전에 할머니들이 손주 오면은 딱 열고 꿀단지에서 간식도 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하던 그 다락방을 지금은 방으로 쓰고 있습니다. 갈수록 인구는 줄어들고 지역은 소멸 위기에 처한 상황.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빈집 문제. 신도시를 굳이 안 만들어도 원도심 텅텅 비어있는 원도심 지역에 빈집들을 고쳐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옛날처럼 원도심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원 낭비도 훨씬 적고 또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대부분 다시 살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좋고. 인구 감소, 지역 소멸의 어떤 시대에 빈집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는 문제가 될 텐데 빈집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 이런 것들이 많이 유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흉물스러운 빈집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아이디어를 더딥혀 쓸모없는 공간을 가능성으로 채우는 사람들. 빈집을 활용해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은 사례를 통해 늘어가는 빈집에 대한 대책을 모색해 봅니다. 전국 빈집 150만 호 시대. 주민들이 빠져나간 동네를 지키는 건 낡은 빈집뿐. 지역이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은 안전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주변 환경을 악화시키며 인구 이탈과 경제 위축, 나아가 지역 소멸을 재촉하는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에 12개월 이상 비어있는 빈집은 2010년 79만 3,848가구에서 2020년 151만 1,306가구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수도권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국토의 12% 정도에 불과한 수도권 면적의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집값 비싼 도심 역시 오래되고 낡아 방치된 빈집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떠난 구도심 곳곳에는 이런 빈집들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인구가 많이 모여있는 서울시의 경우 빈집 수가 9만 가구를 훌쩍 넘을 정도입니다. 대도시의 경우에는 빈집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빈집을 좀 그 지역으로 묶어서 도시 재생과 함께 연계한 그런 활용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건축 공간은 사람으로 채워질 때 활력이 생길 텐데 이 빈집이 이러한 그 용도 변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은 그 지역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대표적 구도심 지역인 성북구의 한 동네.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지역의 사랑방으로 만든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2021년 10월에 문을 연 마을관리소입니다. 집수리에 필요한 60여 개의 다양한 공구들이 진열돼 있는데요.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또 공구 사용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빈집이 이제 기존에는 이제 6.25 전후로 설립이 돼가지고 기존에 이제 대피소로 이제 활용이 되다가 이제 기존에 쭉 이제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설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매우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정화조라든지 그런 기반 시설들을 이제 확충을 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이제 해결해서 이제 주민 편의 시설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지어진 지 무려 70년이 지난 빈집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제공했고 서울시와 성북구청이 협력해 리모델링한 후에 지금의 마을관리소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게 필요하셔서 오신 거죠? 저 커튼 봉을 달려고 하는데 드릴이 좀 필요해가지고. 커튼봉이면은 이거 충전 드릴 이거 하나면 충분하실 것 같거든요. 이것도 빌려가시면 되시고. 그동안 아무도 살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았던 빈집은 이제 매일 방문객들로 인해 온기가 넘칩니다.
사실 집안에서 간간하게 뭐가 망가지는 일들이 좀 자주 생겼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공구를 사기는 좀 너무 아깝고 좀 싸게 대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찾아보다가 찾게 됐어요. 현재는 공구 대여뿐만 아니라 구청과 연계해서 동네에 홀로 사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낙상 예방 집수리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를 굳이 안 만들어도 원도심 텅텅 비어있는 원도심 지역에 빈집들을 고쳐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옛날처럼 원도심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건강한 방식인데 지금 우리는 몸에 안 좋은 부작용이 많은 이런 방식을 굳이 쓰고 있는 꼴이다. 어떻게 보면은 자원 낭비도 훨씬 적고 또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대부분 다시 살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게 리모델링인데 리모델링이 지금은 적잖아요. 재건축이 훨씬 많고.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사례도 있지만 너무 낡고 오래된 빈집의 경우에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경기도 동두천의 이 동네는 빈집들을 철거한 후 그 자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주거 지역을 고려한 도심 텃밭입니다. 여기서 생산물을 만들어서 같이 나눠도 드시고 또 소통도 하고 또 정보도 교환하고 또 그러면서 소일거리를 만들면서 생활이 활력소가 이렇게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에서 나와서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일석삼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빈집 사업을 실현하는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과거 이곳은 동두천시의 중심부였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신도시가 생기면서 주민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결국 주인 없는 빈집들이 장기간 방치돼 있었습니다. 현재는 빈집 정비 사업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텃밭 외에 주민들의 호응이 뜨거웠던 무료 주차장도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시장이 있어서 늘 주차난이 심했는데 이 공간 덕분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이렇게 방치된 빈집을 활용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이게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동의를 받지 않고 그분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은 사실 쉽지 않은데 이렇게 같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그분들의 그런 노력도 있었고 또 저희 시에서 이렇게 빈집 철거를 함으로 해서 시민들로부터 조금 안전하고 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상당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침체되었던 원도심을 다시금 활기찬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집니다. 낡은 단독주택이 있던 자리엔 앞으로 아동 돌봄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빈집 활용 문제의 핵심은 건물주도 손해보지 않고 건물주에게도 이익이 가게 하는 이제 이 지점의 핵심이죠. 그 빈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손해가 아니고 그 빈집을 고치거나 또는 쓰는 사람도 손해가 아닌 그 방법이 뭘까? 그 방법으로 서로에게 좋게 윈윈으로 빈집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빈집 문제는 도시보다 사실 농어촌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갈수록 인구가 줄고 사람들이 떠나간 자리엔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만 남아있는데요. 실제로 지방의 빈집 수가 서울보다 훨씬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의 경우에 14.3%나 차지했는데요. 때문에 각 지역에선 빈집을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나주시 반남면 고령의 어르신들이 살던 작은 시골 마을에 2년 전 그림같이 예쁜 집이 생겼습니다. 집안의 풍경은 조금 독특한데요.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손때 묻은 나무 기둥과 추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천장의 석가래. 여기에 밝은 톤의 깔끔한 벽과 가구들로 채워서 세련된 느낌을 더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집은 한동안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었다고 하는데요. 여기가 저희 할아버지께서 90년 전에 그때 지어졌어요. 공사하기 전에는 얇은 합판으로 천장이 있었어요. 천장을 뜯어보니까 이 썰가래가 너무 보존이 잘 되고 이거를 살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너무 들어서 이거 혼자 작업을 했어요. 모양이 삐뚤삐뚤한 기둥들
이 기둥들은 예전 한 90년 된 나무들. 네. 아, 예전 거. 예, 예전 거 그대로 활용했고요. 네. 이런 보들도 예전 그대로의 나무를 다 살려서 작업을 한 거고요. 무려 90년 된 옛날 시골집이 지금의 모습으로 탄생할 수 있었던 건 정지용 씨의 노력 덕분입니다. 이 집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쭉 가지고 있었던 건데 제 앞으로 돼 있었고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건데 처음에는 이 동네 작은 아버지께서 거주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거주하시다가 이사 가시고 창고처럼 활용을 하시는데 집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 이 집을 어떻게 살려볼 수 있을까? 공사 한번 시작해보자. 되든 안 되든 무너지든 어쩌든 해보자. 그러니까 와이프가 오케이 했죠. 그래서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건축 설계를 전공한 정지용 씨가 직접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80제곱미터 정도 되는 본체의 원형과 골조를 최대한 살리되 현대식으로 바꾸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계획과 달리 너무나 낡고 오래된 시골집을 고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업체를 문의를 했는데 이 집은 무너뜨려야 된다. 새로 그냥 하는 게 낫다. 공사비적인 거나 위험성에 있어서 새로 하는 게 훨씬 낫다. 근데 저는 너무 아까웠어요. 여기서 이렇게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랑 뛰어놀았고 그리고 친척, 친인척 형 누나들하고 또 뛰어놀고 이런 뒤쪽에 이제 대나무 숲 들어가서 놀고 그랬던 기억들이 너무 있기 때문에 이 집을 그대로 한번 다 살려봐야겠다.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건 다 살려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사를 했죠. 그렇게 추억이 담긴 시골집을 포기할 수 없었던 정지용 씨. 고민 끝에 인터넷으로 수소문하고 직접 발품을 팔며 목수 시공업체를 섭외해서 공사를 진행했고 그 후 자재값과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손수 마감 작업을 끝냈습니다. 이렇게 공사하면 얼마나 들어요?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잡았을 때는 8천만 원 정도 잡았고 했어요. 8천만 원 정도면 할 수 있겠다 했는데 당연히 오버가 됐죠. 그래서 1억 초반 정도. 1억 초반 예. 정도에. 그렇게 완성된 집은 가족의 별장으로 사용할 때도 있고 손님들에게 대여하기도 합니다. 덕분에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기도 했습니다. 직접 시골집을 바꾼 그는 빈집을 리모델링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데요. 정확한 목표나 어떤 집을 만들겠다라는 뚜렷한 그 공사 금액이나 계획이나 활용성에 있어서 그런 거를 많이 공부하시고 많이 계획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 모양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거를 계속 반영시키면서 전문 인력이나 아니면 본인이 이제 계속 반영을 해 나가면서 이제 더 좋은 방안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죠. 사람은 없고 빈집만 남은 채 텅 비어있던 마을. 그 마을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관광지로 바꾼 사례도 있습니다. 조용하던 이 마을이 활기로 가득 채워질 수 있었던 건 바로 한 젊은이의 아이디어 덕분이었는데요. 여기 색깔이 그대로입니다. 예, 저희가 리모델링 하면서 옛날 구조는 좀 그대로 살리고요. 여기 바깥에 보이는 부분은 거의 예전 모습을 살려놨고요. 대신에 방 안에는 기존에 여기 물 쓰는 곳이 없었는데 화장실도 다 새로 집어넣고 해서 게스트하우스로서 머무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요 머리 조심하세요. 네. 여기가 이제 예전에 한옥의 안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넓어 보이진 않는데 이쪽을 보시면 예전에 여기 다락방 같이 돼 있는데요? 예, 다락으로 쓰이던 곳을 저희가 방으로 개조해서 예전에 할머니들이 손주 오면은 딱 열고 꿀단지에서 간식도 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하던 그 다락방을 지금은 방으로 쓰고 있습니다. 빈집에 관심이 많던 권호상 씨가 여행하던 도중 우연히 1960년대에 지어진 한옥을 발견했습니다. 그 멋스러움에 반해 곧바로 한옥을 사들여 리모델링하기 시작했는데요. 많은 사람이 이 집의 아름다움을 느끼길 바라는 마음으로 현대식 편리함을 더해 지금의 게스트하우스를 완성했습니다. 확실히 한옥만이 주는 감성이나 이런 따뜻함이 있어서
다른 호텔들보다는 조금 더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옥을 리모델링한 후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지만 막상 마을 주변에 둘러볼 곳들이 없어 늘 아쉬움이 남았다는 권호성 씨. 고민 끝에 마을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마을 호텔을 기획했는데요. 여기가 관광지는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방만 가지고 영업을 한다는 게 한계에 바로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저희 집은 오래된 집이라 여기서 바베큐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식당을 소개해드리는 식으로 저희가 제공하지 못하는 것들을 동네 다른 사장님들이 운영하시는 가게를 통해서 손님들 불편함 없게끔 서비스 제공을 하자. 이제 그렇게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권호상 씨가 떠올린 마을 호텔이란 카페, 식당, 사진관, 숙박업소 등을 하나의 관광 코스처럼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걸 말합니다. 이 지역의 경우 빈집들을 리모델링해서 마을 호텔로 완성했는데요. 처음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나서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권호상 씨처럼 충남 공주가 고향은 아니지만 이곳이 좋아 정착하게 된 외지인들인데요. 혹은 영업적인 목적이나 빈집만 가득했던 이 마을을 살리기 위해 마을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목표를 함께 세웠습니다. 할 수 있는 여백이 굉장히 큰데 작은 호텔은 주로 이제 숙소 역할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밖에 나와서 식사하는 데를 찾아가고 뭐 쇼핑하는 데를 찾아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미 기존에 있고 잘 운영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이 공주라는 이런 원도심에 적용을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봤어요. 유럽의 작은 중소도시들, 오래된 도시들은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다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뜻이 맞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 마을 주민들을 설득했고 그렇게 오래된 빈집들을 하나둘 리모델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기반의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상생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요. 그 결과 어르신들마저 자주 사용하지 않던 노인회관은 청년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오래된 빈집은 감성 카페로 변신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잊혀지고 퇴색해가던 지역의 문화와 건축물의 아이디어가 덧붙여지자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도 늘었습니다. 저희도 열의 아홉은 다 외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인데 이제 그런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더 많은 젊은 친구들이 여기로 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도 적극 참여를 도움을 주려고 애를 쓰고 또 뭔가 역할이 있으면 그 역할에 이렇게 이제 협조를 하죠. 새 집은 시간이 갈수록 낡지만 헌 집은 손댈수록 예뻐진다고 하죠. 마을 호텔은 앞으로도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머무르는 정착민 또한 늘어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집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해서 활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꿀팁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먼저 그 동네를 여러 번 방문하시고 그 다음에 성수기, 비수기 그리고 주중, 주말에 나눠서 방문하시면서 동네 어귀에 가면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 가서 인사도 드리고 동네 분위기가 어떤지 사전에 파악하시는 기간을 두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특히 대도시가 아니고 지방에 그 다음에 오래된 주택을 리모델링 하시거나 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건축사랑 상담을 꼭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빈집 정비는 장기간 버려진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방안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빈집의 규정과 통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혼란이 이어져 왔는데요. 지자체는 빈집의 정의를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내리고 있지만 반면 통계청은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모두 빈집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신축, 매매, 미분양 등 일시적 빈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와 국토부, 해수부가 공동으로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지난 6월 빈집 기준과 평가 항목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전국 빈집 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전국 빈집 현황 및 시군별 통계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빈집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빈집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빈집 은행, 빈집 뱅크 또는 빈집 DB 이런 것들을 빨리 만들어서 각 지자체별로 어디에 어느 정도의 빈집이 있고 빈집의 상태가 어떻고 그 빈집의 소유주는 누구고 소유주의 의사는 어떻고 이렇게 해서 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이제 빈집 활용 쪽으로 나가야 되죠. 빈집을 하나의 폐기물로 볼 것인가 가용 자선으로 볼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해야 되겠고 이를 위해서는 소유주가 이 빈집을 임대하거나 매매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먼저 좀 고안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빈집이 사유재산을 넘어서 공공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공공자산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소멸의 시대에 빈집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될지도 모릅니다. 지역의 활기를 되찾고 다양한 수익 창출을 만들고 나아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빈집 정비를 위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기대해 봅니다.